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그 나라 귀신을 봤다는 말.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나라에 어떤 귀신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귀신을 봤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나라 귀신이더라는 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전 이거 참 신기하던데. 그런데 이번에 그 반대인 사연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준포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준포드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준포드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제 절친한테 들은 얘기고요. 친구가 직접 경험한 진짜 있었던 일이라네요. 친구는 지금 규모가 있는 건설업체 차장이고 이 얘긴 15년 전쯤 공사 대리로 있을 때 지방 공사가 진행 중이던 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거기 현장에서 경험한 일이라는데요. 지사 현장엔 공사 책임자 1명, 과장급 2, 친구까지 대리급 3, 그리고 A하고 B 하청업체가 2곳인데 각각 하청업체 인원이 30명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30명 중엔 외국인들이 다수 있었고요. 그런데 발령이 나고 2주 정도 지나서였는데 새벽에 과장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외국인 숙소로 빨리 가보라면서요. 내용은 이래요. A라는 하청업체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장기 투숙 여관을 잡아서 거길 외국인 직원들 숙소로 이용했었나 봐요. 그 숙소에 있는 외국인 직원 중 하나가 난리가 났다는 거죠. 물건을 있는 대로 집어 던지고 다 때려 부수고, 그때 그 사람하고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외국인 직원들도 말리지 못할 정도라 그냥 다 도망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하청업체 사장이 전화를 해서는 외국인 직원이 경찰에 인계됐다고, 거기 상황이 좀 그렇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이 커질 것 같아서 연락을 했다는 말이었죠. 다른 직원 몇은 경찰서로 가고 그 친구는 바로 그 현장인 여관으로 갔는데요. 도착해서 보니까 여관이 완전 난장판인 거예요. 그 여관 사장 얘기가 그 외국인 직원이 방 안에서 물건을 있는 대로 던지는데 고스트 그러면서, 그런데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데리고 나오려고 들어가려고 하면 또 뭘 막 던지고, 그러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는 대변 소변 다, 결국엔 경찰들이 와서 겨우 데리고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경찰서로 간 직원들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외국인 직원 말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건 고스트뿐이고 그 통역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 외국인이 자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방 입구 쪽에서 사람이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건 한눈에 그 느낌이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형적인 그 처녀귀신 있죠? 하얀 소복에 긴 머리 풀어헤치고 그 무서운 얼굴로 실실 웃고 있는 그런 처녀귀신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놀라서 어떻게 해요? 손에 잡히는 대로 그 처녀귀신한테 물건을 던졌다네. 그 소동에 같이 있던 사람들도 놀라서 일어나고, 말리려고 하는데 말리려는 사람 팔 물고 막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어쨌든 첫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다음날 본사에도 알리고 오후쯤에 변호사랑 같이 경찰서에 갔다는데요. 하루도 안 된 사이에 그 외국인 직원 몰골이 말이 아니게 변해 있더래요. 그리고 경찰 말로는 그때까지 한 끼도 입에 대지 않고 그 겁에 질려서 계속 울먹이고 있더래요. 변호사가 하는 말이 여관 사장도 일이 커지는 거 원치 않고 변상 문제라든지 법적인 문제는 원만히 해결됐고, 경찰서에서도 말하는 게 고의성이나 범죄 관련 문제도 없어서 크게 걱정할 건 없다고 했다고. 진술서라든지 해서 다 마친 뒤에는 귀가 조치시키라고.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 직원 심리적인 상태가 극도로 불안한 상태고 겁에 질려서 일상생활이나 업무가 불가능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다는데요.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소복 입은 여자였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봤다는 걸 그림으로까지 그렸는데 이게 영락없는 처녀 귀신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여자가 자기한테 말까지 걸었다고 그러면서 그때 어눌한 한국어로 한다는 말이 "아저씨, 내 꽃신 못 봤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눌했겠지만요. 하지만 외국인이 꽃신도 알고, 참, 친구 말로도 그 사람 기억이 너무 생생한 데다 그 묘사 하나하나까지도 외국인이 표현한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마치 한국인이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다고 하네요. 그 얘기를 누가 듣고 그 그림을 누가 봐도 이게 빼박인 처녀 귀신이더라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자기 생각엔 그때 그 사람 하는 말이 거짓 같지 않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청업체 사장이 현장 사무실에 와서 사무실 직원들한테 그런 말을 했다네요. 어떻게 여관에서 봤다는 게 우리나라 처녀 귀신하고 똑같냐고. 그 외국인 직원 우리나라에 입국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고 처녀 귀신은커녕 소복이라는 것도 모를 텐데 라는 말을 말이죠. 준포드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을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봤다는 귀신이 우리나라 대표 귀신인 처녀 귀신이라. 게다가 한국어도 어눌한 사람이 꽃신을 안다. 뭐 우리나라 오기 전에 우리나라 귀신 공부도 좀 하고 아님 평소에 흥미가 있어서 알 수도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입장 바꿔서 외국에 일하러 가면서 그 나라 귀신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진 않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아보겠죠. 그리고 어렵게 일하러 갔는데 괜히 난리 피워서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키진 않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혹시 늘 잠을 자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잠을 자다 이상한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여행을 간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로 잠자리가 바뀌면 잠도 못 자고 이상한 꿈까지 꾸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상한 경험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한 곳이 여러 사람이 머물다간 무슨 사연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곳이라면 어떨까요? 이번 이야기는 함수아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함수아비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함수아비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회사에서 숙소로 사용하는 건물을 공사하면서 임시 숙소로 사용하는 모텔이 있었어요. 이 얘긴 그 모텔에서 경험한 이야기인데 전 그때까진 무신론자에 사후세계 같은 내세관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귀신이 있다는 거, 그걸 확실하게 인정하게 된 경험이에요. 그 모텔 한 방에 3명이 사용을 했고요. 침대는 없었어요. 모텔은 4층 건물 맨 위층에 객실이 6개가 있었고 그 6개 중에 5개를 저희가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맨 끝방, 거기 사용하는 직원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잠을 자는데 도저히 못 자겠다고. 하나는 자던 중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슬쩍 눈을 떠보니까 어떤 머리 긴 여자가 다다다다 하면서 좁은 보폭으로 발을 빠르게 움직이면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고 그러고, 다른 하나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날 오전 근무만 하고 들어와서는 바로 잠들었는데 한참 지나서 그 삐리릭 하는 도어록 소리 있죠? 그 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런 뒤에 화장실로 들어가서 씻는지 샤워기에서 물 나오는 소리.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누가 왔나 보다 하고 그 상태에서 소리만 듣고는 일어나진 않고 그냥 그렇게 누워있는데 아무리 지나도 사람이 나오질 않네. 이상하다 싶은데 그때 또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룸메이트 둘이 같이 들어와서는 많이 아프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누구 들어온 거 아니었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둘이 퇴근하고 같이 들어오는 길이라고. 그리고 그 모텔에 이상한 걸 봤다는 사람들이 더 있었는데 4층 복도 끝쪽에 보면 의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둘이 앉을 수 있는 작은 소파 같은 의자. 우린 거기 그 의자 더러워 보여서 앉지 않는데 가끔 밤에 거기에 어떤 여자가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4층에 방이 6개라고 했잖아요. 그중 5을 우리가 쓰고 그리고 나머지 방 하나 그건 비어 있었거든요. 손님 아니겠냐고요? 손님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여자를 봤다는 사람들이 다들 하는 말이 옷이 늘 같아요. 땡땡이 무늬를 입은 긴 머리를 한 여잔데 고개를 푹 숙이고는 늘 의자에 혼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자가 맨날 같은 옷을 입고 거기 앉아있을 리도 없겠고 다른 층에 있는 여자가 4층까지 올라올 일도 없겠죠. 이런 말들을 먼저 들어가서 생활하던 직원들이 해주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런 이상한 경험들을 했다는 말을 들을 땐 그래 하면서 웃어 넘겼는데 그런 이상한 일이 제게도 일어났다는 거. 그 숙소의 아래층 공사가 끝나고 제가 있던 층이 공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먼저 있던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저희 층 사람들이 들어가서 생활을 했는데 들어간 그 주 금요일에 일 끝나고 룸메들은 집에 가고 방에 혼자 남아서 잠을 자게 됐거든요. 잠은 잘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글쎄 두루마리 화장지가 제 머리 위에 있더라고요. 그 화장지는 TV 서랍장 있죠? 그 위에 있던 거였거든요. 지진이라도 났으면 모를까 그게 떨어져서 제 쪽으로 올 일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일자로 쭉 풀려서 온 것도 아니더라고요. 화장지가 풀린 걸 보니까 제 머리 위쪽까지 와서는 그 위에서 몇 바퀴 불규칙하게 돌았더라고요. 처음엔 이거 이상하다. 내가 잠결에 쳤나?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게 전 잠자리가 험하지도 않고 그때 일어났을 때도 그 자기 전에 누운 그 자리에서 이불도 흐트러짐 없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화장지 하나 굴러 떨어졌다고 호들갑 떨기에는 또 그렇고 이게 기분이라든지 이 상황이 참 애매한 거죠. 그래도 그땐 그나마 괜찮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냥 우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 며칠 지나서 제 자리가 벽 쪽인데 새벽이었어요. 잠들고 한참 지난 것 같은. 그때 옆방에서 TV 소리인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누가 커피를 마시는지 스푼 돌리면 컵에 부딪히는 소리 있잖아요. 틱틱하면서. 커피 냄새도 나고 그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그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마실 수도 있지. 새벽에 TV 볼 수도 있지.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누가 제 발목을 쓰다듬어요. 처음엔 옆 사람 발이 올라오나 하고 보니까 아니에요. 방은 셋이 사용했지만 좁진 않았거든요. 서로 여유있게 떨어져서 잘 수 있었는데 옆 사람은 떨어져서 등을 돌린 채로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아래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분명 커피 냄새가 나고 스푼 돌릴 때 컵을 치는 소리도 들었는데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요. 한숨이 절로 나오대요. 두루마리 화장실도 그렇고 그때부터는 슬슬 겁이 나더라고요. 귀신 같은 게 있을 리 없잖아. 이게 제 믿음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아예 겁이 없거나 겁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겁이 나서 그래서 그걸 부정하려고 그랬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 제가 그런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그러면서 옆 사람을 깨우기도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그 방에선 제가 제일 막내인데 남자 대부분이 예비역 출신인 대한민국에서는 힘든 일이죠. 그래서 벽 쪽에서 좀 떨어져서 옆 사람 쪽으로 살짝 붙었어요. 그리고 벽을 등지고 웅크리고 누웠는데 옆방 그쪽에서 웃는 소리가 들려요. TV 소리라고 하기엔 좀 크다 싶은 여자 웃음소리. 그것도 괴상한 웃음소리. 전 눈 딱 감고 입을 아예 뒤집어 쓰고 혼자 떨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있으니까 옆에서 자던 사람이 알았는지 어쨌는지 제 어깨 쪽을 천천히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처음엔
아, 내가 떠는 걸 알았구나. 이 사람들도 전에 생활한 그 직원들한테 들은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날 이해해 주는구나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끝날 것 같은 그 찰나 어깨 쪽을 쓰다듬는 손이 굉장히 차게 느껴져요. 이불을 아예 뒤집어 쓰고 있는데도 그 한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가운 손이 어깨를 몇 번 쓰다듬다가 머리 쪽으로 올라와요. 천천히 목을 지나서 귀 쪽으로. 그때 에라 모르겠다 하고는 이불을 확 제꼈거든요. 그리고 확 일어났는데 상체가 아니라 그냥 다. 그리고 방 스위치 쪽으로 달려가서 불을 켰죠. 그런데 방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커피도 그대로고 커피포트엔 물을 담았던 흔적도 없고 옆방에서 나던 웃음소리도 사라지고. 그런데 그렇게 설치며 암만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이라고 해도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불을 켜는 것만으로도 뭐야 하고 일어날 사람들인데 근데 그땐 다들 일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좀 전에 저처럼 다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저처럼 몸을 웅크린 그런 자세로 있더라고요. 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서 흔들어서 깨웠죠. 그리고 룸메들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둘 다 가위에 눌린 것 같다고. 둘 다 가위는 처음인데 그게 가위인 것 같다고. 발밑에서 달그럭거리는 소리도 나고 뭔가가 몸을 만지는데 굉장히 차고 한 명은 그 찬 손이 계속 머리를 쓰다듬는 그런 기분까지 들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도 제가 경험한 걸 얘기했거든요. 옆방 TV 웃음소리부터 커피 냄새에 수푼 돌리는 소리며 그 뒤에 있었던 그런 것들 모두. 그럼 한 방에서 셋이 같은 경험을 동시에 한 게 되잖아요. 둘은 그걸 가위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그걸 가위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어서 환경적인 문제로 같이 가위에 눌렸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억지로도 끼워 맞추더라고요. 그런데 그 꿈 내용까지도 같다? 그 뒤 셋은 그 상태로 담배만 피워대면서 뜬 눈으로 지새고. 다음날 출근할 때 룸메 중 고참이 옆방을 두드려요. 자기가 알기론 그 방이 비어있는 방으로 알고 있다고. 근데 새벽에 바로 확인하고 싶었는데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그 방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그때 다른 방에서 나온 회사 직원이 형님 뭐 하냐고 그 방 비어있는 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 점심 이후에 우리 얘기는 우리 이전에 그 모텔에서 생활했었고 그때 모텔에서 생활하는 직원들한테 전부 퍼졌고요. 사실 전부터 직원들이 회사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모텔 이런저런 이유로 생활하기 정말 힘들다고. 그리고 계속 강하게 얘기해서 먹힌 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전부터 계획에 있었던 건지 우리까지만 그 뒤로 일주일 정도 그 모텔에서 생활하고 다음 직원들부턴 다른 모텔에서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모텔 지금도 계속 영업을 하는 모텔이거든요. 가끔 그 앞을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만큼 손님이 없는 건지 아니면 손님을 받지 못하는 건지 몰라도 그때도 보면 거기 4층 불 켜진 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함수아비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그 모텔에서 이상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고 같은 방을 쓰는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경험을 하고 그때 함수아비님과 동료들이 경험한 그거 잠자리가 바뀌면서 경험한 그냥 단순히 가위 같은 건 아니었을까요?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있으니까 같은 꿈까지 꾼 그런 단순 가위 눌림.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피님들, 한이라는 거 그거 개인적인 기준이겠죠.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상대는 그게 한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한이 될까요? 그래서 죽은 뒤에도 그 사람 앞에 나타날 정도로? 이번 이야기는 지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지우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지우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아산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에게 있었던 일이고요. 제가 그날 그 친구를 봤을 때 파자마 바지 있죠? 그거에 그냥 흰 면티, 비에 쫄딱 다 젖어서는 원룸 밖에서 떨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현장에 들어가면 업체에서 숙소를 잡아줬거든요. 그럼 셋이나 많게는 5까지 사용했어요.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숙소를 잡아줬는데 그 친구는 단체 생활이 좀 불편하다면서 자기가 따로 그 현장 근처에 원룸을 잡아서 생활을 했었던 거죠. 아무래도 여기저기 뭐 프로젝트 따라서 움직이는 친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생활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한 건물에서 꽤나 오래 생활을 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사교성도 좋고 사람도 괜찮아서요. 현장에서 친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저도 그 중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주말엔 밖에서 마시다가 친구 원룸에 가서 거기서 아침까지 한잔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평범한 일상일 정도로. 그런데 그러던 주말 밤에 저는 그날 없었는데 말이죠. 그날도 현장 사람 몇이 친구가 있는 원룸에 모여서는 중국집에서 이것저것 시켜서 식사 겸 한잔하고 그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눈을 떠보니까 밤인데 같이 있던 사람들은 다들 갔고 친구만 혼자 방에 누워있더래요. 그래도 먹던 건 사람들이 치우고 가서 방 안은 깨끗했고 그 친구한테 이불까지 덮어주고 간 사람들. 그런데 이불 끝쪽에서 흐릿하게 뭔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처음엔 술을 마신 상태니까 머리도 어지럽고 속도 안 좋고 그래서 잘못 봤나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눈도 비비고 그쪽을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여자 모습이었대요. 그 모습이 실루엣인데 머리가 긴 여자라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다시 몇 번을 봤다고 그래요. 시간은 짧지만 빠르게 몇 번. 그런데 변함없는 모습. 그걸 보니까 놀란 거죠. 그래서 기겁을 하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밖으로 뛰쳐나갔다는데요. 밖에 나가니까 비가 오네. 거리엔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우산도 원룸에 있고 핸드폰도 두고 나왔고 지갑도 없고 옷차림은 파자마 바지에 그냥 면티만 하나 입고 있고 비에 쫄딱 다 젖어서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거죠. 전화 한 통화만 하자고. 그러니까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 친구 모습을 보고 무슨 일 있냐고 경찰에 신고해 주냐는 것부터 뭐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주고 챙겨주더래요. 그런데 자기 방에 귀신이 있다는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니라고 고맙다면서 그냥 전화 한 통화만 부탁하자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친구 전화를 받을 때 그때 저도 근처 술집에서 사람들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받자마자 친구한테 달려갔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있었던 얘기를 들었고. 근데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친구가 그런 옷차림에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 있잖아요. 딱 그래요. 그런데 궁금한 게 그때 그 건물이 3층이었거든요. 친구가 비명을 지르면서 뛰어내려왔다고 그랬는데 어째 그 소동을 피웠는데도 나보는 사람이 하나 없냐고. 아니 나오는 사람은 둘째치고 불 켜진 방도 하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가 원래 그 건물이 단체로 숙소 주는 건물인데 그래서 그런지 거기가 다른 곳보다 싸서 엄청 싸더라고요. 그래서 살고 있는데 요 며칠 전에 다 나가서 지금은 자기만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그렇게 죄다 나가고 그때처럼 건물이 빈 건 자기도 처음이라고. 어쨌든 그래서 같이 들어가기로 했죠. 이 친구 방이 3층 복도 맨 끝쪽이었거든요. 계단은 반대쪽 끝에 있고요. 그런데 그쪽 조명이 나가서 어두워요. 왜 문을 열면 복도 조명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방이 좀 이렇게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조명이 나가서 문을 열어도 방 안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여기저기 봐도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가서 스위치를 눌렀는데 눌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친구가 기겁을 하면서 절 잡고는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계단을 거의 날다시피 뛰어내려갔는데 그때 미끄러지면서 넘어지고 슬리퍼가 발목 너머까지 올라와서 다 까지고 어쨌든 그렇게 삽시간에 계단을 내려와서 건물 바깥으로 나왔는데요. 나오고 나서도 한참을 달렸어요. 슬리퍼가 그 모양인데도 그냥 달리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불러도 이건 그리고 그렇게 한참을 달린 뒤에 같이 일하는 사람 몇이 지나가요.
그리고 그 친구를 보고 잡았고 그 사람들이 그 친구는 그제야 정신이 드는 듯 거기서 멈추더라고요. 나 그 친구가 그렇게 빠른지 그날 처음 알았네. 여튼 그 친구는 그렇게 만난 사람들한테 얘기 막 하는데 제가 들어도 이건 뭐 그냥 횡설수설이에요. 너무 당황하고 겁을 먹어서 대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친구 진정시키는 동안 제가 그 친구한테 들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귀신이 어디 있냐고 뭐 잘못 봤겠지부터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다고 귀신이 왜 없냐는 말까지 비 내리는 길가에 서서 그리고 다 같이 가보자는 결론. 그래서 다 같이 그 친구 원룸으로 가려는데 그 친구가 부들부들 떨어요.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어요. 그냥 비에 젖고 겁에 질려서는 후적후적 울면서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그래서 그날 응급실로 갔거든요. 그리고 조금 안정이 되고 금방 다시 나왔는데요. 친구가 재워달라고 그래요. 마침 주말이니까 룸메들도 다 집에 가서 숙소엔 저 혼자고 어려울 거 없고 친한 친구니까 그러자고 그랬죠. 제가 있는 숙소로 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따뜻한 커피 한 잔 타주면서 배고플 것 같아서 뭐 좀 먹겠냐고 그래서 물어보는데 뭘 먹진 못하겠대요. 그때까지도 겁에 질려서.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넌 보이지 않았냐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진짜 조심스럽게 작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때 그 여자를 정확하게 봤는데 그 여자는 작년에 사고로 죽었다는 그 집 건물 주인 딸이더라는 거예요. 그 얼굴 모습이랑 몸이 망가져 있었지만 분명 그 집 딸이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 말을 들어보니까 건물주 가족도 그 건물에서 살았다는데요. 오래 사니까 건물주랑도 친해지고 같은 3층이라 가끔 딸 얼굴도 봤었고요. 그러다 전해 그 딸이 남자친구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가 사고로 죽었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장례식에 다녀왔었다고요. 그리고 그 뒤로 언제부턴가 건물주 가족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단체로 숙소를 잡고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줄고 말이죠. 그런데 이건 업체 프로젝트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문제라 뭐 그게 이유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게 크겠는데 그런데 친구 생각은 좀 다르더라고요. 아마 분명 뭔가 그렇게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에 작용을 하는 것 같다고 말이죠. 그리고 충격적인 거 방에서 봤다는 그 집 딸 죽었다는 그 집 딸 방 입구 천장에 제가 그 방 스위치를 올릴 때 제 얼굴 바로 앞쪽에 천장이 거꾸로 매달려서는 제 얼굴 옆쪽으로 자기를 쳐다보면서 손으로는 스위치를 누르는 제 손 그 반대쪽을 누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기겁을 하고 절 끌어당겨서 나왔다고. 근데 말이죠, 그 친구 제가 그때 스위치가 눌리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 죽은 딸이 스위치 반대쪽을 누르고 있다고. 전 그 말이 진짜 엄청 찝찝한데 간신히 웃으면서 그랬어요. 귀신이 있다고 쳐도 귀신이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그런 말도 못 들었고 제 기분도 그때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조심히. 그랬더니 그건 뭐 자기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게 보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은 딸이 왜 자기 앞에 나타나는지도 이게 살짝 감이 온다는 말을 했는데요. 어느 날 자기가 답답해서 그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날 옥상에서 그 죽었다는 건물주 딸하고 그리고 남자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를 본 그 둘은 황급히 옥상에서 내려가서 바로 남자친구 오토바이를 타고 거기서 갔다고. 그리고 그날 사고가 난 거라고. 그 뒤에 친구는 이제 친구들하고 여럿이 가서 방에서 짐 챙겨서 업체 사장한테 말해서 숙소로 들어갔고요. 원룸 계약도 그 다음 달이 끝이라 건물주랑 좋게 해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지금도 그런 게 친구 말이 맞다며 그래서 진짜 귀신을 본 거라며 왜 그 죽었다는 딸은 그렇게까지 친구를 괴롭혔는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친구가 그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심리적으로 죄책감을 느껴서 그런 건 아닌가 하고 말이죠. 자기 때문에 도망치듯 나갔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그런데 또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도 힘든 게 제가 말하지 않았던 그 스위치가 눌리지 않는 거랑 관련된 얘기. 그 죽은 딸이 스위치 반대쪽을 누르고 있었다는 거. 그걸 생각하면 쉽지 않네요.
어쨌든 이건 저와 제 친구가 경험한 진짜 있었던 실화입니다. 지훈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이게 심리적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또 스위치권을 생각하면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도 그렇단 말이죠. 진짜 뭐였을까요? 어쨌든 무서우면서도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요. 고인이 된 사람도 소중한 사람을 잃은 가족을 생각하면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그래요.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살아서 조금이라도 더 살면서 지은 죄들을 반성하고 남은 생은 정말 착하게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착해지자, 착해지자, 이렇게.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